저희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 한올바이오파마의 분석으로 내려가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장표는 저희 의약품을 조금 큰 틀에서 한번 분류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아마 제약바이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알아야 될 상식 수준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의약품은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많이 하냐면요,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냐,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이냐, 요거의 차이인 것 같고, 당연히 처방전, 병원 가서 처방전으로 받아오는 약은 이쪽이고, 우리 그냥 약국 들어가가지고 그냥, 혹은 뭐 요즘 편의점에서도 약 팔죠. 살 수 있는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제품들을 일반 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마 오버 더 카운터에서 OTC라는 이름도 아마 붙여져 있는 게 저 일반 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마다 당연히 어디는 뭐 어떤 특정 약이 나라마다 일반 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전문 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국가마다 아마 식약처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전문약을 다시 한번 어떻게 나누냐면, 자, 신약과 복제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약을 처음 딱 개발하면은 그거는 이제 신약이죠.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아마 특허에 의해서 요 신약이 이제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먼 시간이 흘러서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되고 나면은 그거를 다른 회사들도 이제 복제해 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생각보다 복제하는 게, 특히 이따가 보게 될 화학약들, 케미컬 약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생각보다 똑같이 그냥 분자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만드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요.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특허만 만료되면은 이제 복제약들이 우수수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 약이 굉장히 좀 저렴해지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신약과 복제약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뭐 신약도 그렇고 복제약도 그렇고, 자, 케미컬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케미컬 의약품은 뭐냐면요, 정말 이 구조가 간단한 화학적 그냥 합성으로 만들어진 약을 우리가 케미컬 의약품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생산되는 것을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로 이제 세포에서, 그러니까 세포 배양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세포에서 원하는 단백질을 이제 생산하는 게, 요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케미컬 의약품 대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세밀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가 케미컬 의약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제조하는 이제 프로세스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생산량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데도 돈도 더 많이 들고 약값도 훨씬 더 비싸고, 그러니까 조금 더 케미컬 의약품 대비해서는 고차원적인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복제약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자, 케미컬 의약품을 복제한 케미컬 의약품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케미컬 의약품의 제네릭 제품이 있는 거고, 바이오 의약품의 이제 제네릭 제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케미컬 의약품의 복제약을 제네릭이라고 부르고요, 바이오 의약품의 제네릭을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네릭이든 바이오 시밀러든 둘 다 복제약이에요. 그러니까 특허 기간이 끝난 약에 대한 복제약을 제네릭 혹은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케미컬 의약품, 하나는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뭐 계량 신약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바이오 베터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뭔가 이제 첨언을 하자면요, 케미컬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구조가 간단해서 어느 책에 보면은 뭐 대학생들도 케미컬 의약품은 잘하면 복제하는 그런 실습을 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만큼 케미컬 의약품은 이거를 동일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구조가 복잡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똑같이 복제하는 거는 굉장히 기술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의 카피약은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바이오 세임이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약이다 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진 게 바이오 시밀러고요. 바이오 베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비슷한 거를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더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좀 업그레이드 버전을 바이오 베터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실제로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닌 것 같고요. 제네릭 마찬가지로 제네릭을 똑같이 만들면 제네릭이지만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걸 이제 개량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량 신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간간히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의약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케미컬 의약품 vs 바이오 의약품, 합성 화학물질, 그 다음에 여기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생물체 유래 물질, 훨씬 더 단순한 구조, 복잡한 구조, 크기도 이쪽이 훨씬 더 커요. 분자량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실제로 분자량이 케미컬보다는 바이오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투여 형태에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케미컬 의약품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방법으로 투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약으로 먹든 아니면 캡슐에 넣어서 먹든 아니면 주사를 맞든 한 일반적인 경로인데 비해서 바이오 의약품은 보통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주입을 한다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이식을,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한 시술을 통해서 투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투여 방법도 복잡한 게 현실이고요. 제조 또한 마찬가지로 케미컬 의약품은 굉장히 간단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 유명한 전 세계적인 제네릭 회사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은 인도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케미컬 의약품 같은 경우 그냥 엄청난 공장 설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한 기술과 시설 정도 있으면은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케미컬 의약품들은 간단하다. 근데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 과정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많이 생산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뭐랄까요, 그 공정이나 프로세스나 어떤 그 제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뭐 그게 온도가 될 수도 있고 습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부와의 완벽한 차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의약품 생산 위탁 업체, 바이오 의약품 CMO라고 부르죠. 그게 어디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고 공장이 저기 송도 가면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조 과정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반도체 또한 마찬가지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좋은 공장들, 좋은 어떤 그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를 만든 그런 어떤 노하우가 이제 바이오로직스 공장에도 적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이 바이오 의약품을 대신 다른 회사들 대신해서 위탁 생산해주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만큼 바이오 의약품은 제조 공정도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과는 이거는 사실 여기 써놓으면서도 조금 뭐랄까요, 논란이 있겠다 싶긴 했는데 케미컬보다는 이제 바이오가 아무래도 좀 더 고차원적인 약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효과는 좋을 수 있다. 케미컬로 했을 때 치료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바이오 의약품으로는 치료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케미컬로 치료되는 병이었으면 애초에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냥 여기서 하고 끝냈겠죠, 그렇죠? 그 질병 극복이 됐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 나왔다는 거는 조금 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조 비용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낮고 이쪽이 훨씬 더 높고요. 예시를 보면은 이런 약들을 갖다 놨는데, 뭐 케미컬 의약품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냥 우리 타이레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타이레놀 같은 진짜 그냥 우리 먹는 약들 생각해 보면 이쪽에 대부분이고, 이쪽은 우리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진짜 어디 크게 아프시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바이오 약품을 경험했을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조금 유사한 거라고 하면 우리 그때 배웠던 보톡스, 완전히 바이오 의약품에 들어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 케미컬 의약품은 아니거든요. 보톡스는 굳이 고르자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대부분 약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어볼 확률이 굉장히 적은 약들이 바이오 의약품 쪽에는 예시 들만한 약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케미컬, 바이오 의약품 요거 일단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